안녕하세요. 네, 자리를 좀 정돈하시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운항에서 배작으로라는 연구소 하겠습니다. 일부 사회를 맡게 된 배재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서승라고 합니다. 연구소 소장님 우리 안신 교수님께서 한영사로 먼저 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자주 나오지 않아야지 조금 귀해 보이는데.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소개받은 운암연구소 초대 소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초대 소장 안신 교수입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저녁에 급히 썼습니다. 예, 먼저 오늘 학술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운암학에서 배제학으로 멋지잖아요. 제목이. 이런 멋진 주제를 제안해 주신 우리 조경덕 교수님, 그리고 교내에 좀 더 많은 교수님과 박수를 한번 할까요? 우리 예, 좀 더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독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 교과목을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도 부탁을 드렸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의 중요한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 회장님, 조경덕 교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회장님으로 계신 조경덕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기 초라서 많이 바쁘실 텐데 또 따뜻한 포스터도 만들어 주시고, 유은성 교수님 계신가요? 예, 유은성 교수님 밖에 저기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간식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식 받으셨나요? 예, 네. 간식 우리 서승숙 교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죠. 예, 둘째로 오늘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그리고 사회자, 후원자로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학생분들과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념 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전지회에서 오신 우리 간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대전세종지회 우리 대표 회장님 오셨는데요. 같이 다 우리 임원분들도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암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아름다운 화환을 두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운암의 안미라 본부장님 외에 또 임원분들 다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저 뒤에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암연구소는 심리학, 사회학, 현상학, 데이터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접근 방법으로 임시정부 대통령, 1대, 2대, 3대 대통령, 운암 이승만 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구체적인 사료와 근거를 토대로 객관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급 잠시 못 해드렸는데 우리 K-뷰티 포럼에 장대영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한번 일어나십시오. 네. 오다가 잠시 만났는데요. 우리 자유주의 전북 포럼의 조성희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같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외에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언급 못 드려 죄송합니다. 셋째로 오늘 1부 기조 강연에 이어서 2부 초청 강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배재학당의 조보현 이사장님과 강연을 맡아주신 이영일 전 국회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다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근데 금요일 오전 오후라 일정이 아주 빡빡한 것 같습니다. 다들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방문하신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 김남조 목사님과 또 미주 지회 회원님들도 지금 참석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버스 타고 내려오시는데 금요일 오전인 관계로 지금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한 인물을 연구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암도 있고 때로는 공과 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늘 지나친 일반화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7일에 소천하신 송천교회 박경계 목사님과 그리고 유가족분들 그리고 송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송천교회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큰 격려를 해주셨던 그런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남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해 주시는 마음을 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앞으로 또 좀 더 저희가 건실한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운암연구소를 배재학당의 산실로 이끌어가실 우리 소장님이신 안신 교수님께 축하 격려의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은 참으로 뜨겁고 치열한 여름을 보내시느라 모두 수고하셨는데 이제 아침 전적으로 이렇게 선선해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여름날의 뜨거운 열정이 전념되듯 우리 교수님들의 연구에도 그 열정이 전념되어 오늘같이 뜻깊은 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10월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문화의 달이기도 합니다. 혹시 문화의 달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20일이라고 합니다. 또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었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상하기 좋은 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달에 우리 배재학당이 대선배님이신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고 연구하는 우남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는 더 의미가 있고 기억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우남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가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노고와 헌신과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남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는 우리 배재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와 또 심리상담학과 두 학과의 주최와 또 배재대학교 우남연구소와 한국심리상담치료학회 주관으로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회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대전 세종지회 우남회의 후원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부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경계선 지능연구와 청년의 독립으로라는 주제로 배재대학교 심리상담학과 학과장님이신 조경덕 교수님과 배재대학교 경계선지능인 연구소 연구원인 이준주 연구원께서 다방면으로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주신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교수님 거기서 하시면 그냥 이거 올리는 방식. 그러면 PPT는 어디서 보고? 잘 보입니다. 예, 안 가리고. 나는 어디서 보고? 아니, 여기 살짝 빛나서 할게요. 약간 옮길 수 있습니다. 예, 약간 올리죠. 예. 잠시만. 한입 아, 드시면 내가 됩니다. 프린트를 안 가져왔네.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재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조경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감개무량하네요.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재대학교 왔다 갔다 하시고 저희들도 내부에서 뭐 여러 노력 끝에 오늘을 첫날로 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연구소가 생기게 된 걸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안신 교수님 계셔서 가능했던 일이고 저로서도 이런 모임들이 이런 학문적 이 발전들이 배재대학교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운항간에 제가 자리 잡은 지 22년입니다. 그래서 계속 동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줄곧 했습니다만 드디어 오늘 10월 4일을 기해서 우리 우군이 되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날을 기념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제를 뭘로 할까? 그래서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이 지금까지 배제돼서는 청년 아펜젤러 이런 구호로 이렇게 우리 학교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양날개로 청년 우남 정신으로 양날개로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두 날개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은 여기에 몸담고 있는 그 교수로서 선생으로서 배재대학교 학생들이 날개를 펴고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런 기성세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의 시절에 이승만 박사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미국을 건너가고 처음엔 이제 영어를 배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우연히 또 작년에 경계선 지능 연구를 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매우 인지적이기도 하고 초중고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되면서 청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현실들을 제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자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남의 정신이 청년들의 어려움, 인지적인 부분은 계속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한계가 있겠죠. 그것을 어떤 사회적인 발달이라든지 이런 여러 세미나를 통하다든지 그다음에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것이 우남 정신이 배재학으로 또는 배재대 학생을 위해서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주제로 한 것은 경계선 지능 연구와 청년의 독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년의 고독사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 청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도 80년대 초반 학번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학생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도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 드디어 우남 대통령이 독립을 하던 정도의 어려움이 청년에게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죠. 집집마다 취업을 해야 되고 또는 결혼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제가 이제 그릿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만 뭔가 목표를 잡는 것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시대로 거기에 또 양극화가 벌어져서 매우 그 그릿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그냥 자기의 뜻을 밝히기가 굉장히 힘든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초중고에 이어지면서 인지적인 발달, 일단 언어적인 능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낮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데이터로는 13%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 8, 9%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명 중에 1명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인지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한다든가 여러 자기 뜻을 펴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남 박사님께서는 영어를 우리에게 그 하나의 어떤 돌파구로 말한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선생님으로서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저희들이 어쩌다 보니까 학부가 거의 2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석박사도 많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오신 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들 빼고는. 지금 이 청년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줘야 되고 어떤 돌파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있겠죠. 뭐 좌냐 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기성세대는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힘이 지금 기성세대가 이런 부분에 훨씬 더 생각을 해서 지금 청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예전에 그 독립운동하던 기계를
그 다음에 모든 노력을 이 청년들에게 몰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네, 넘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청년들이 심지어 남학생들은 경계선 지능으로 해서 지적인 문제 때문에 군대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부분까지 있고 결국 이게 가족의 문제까지 가죠. 그래서 청년이 지금 진로를 못 찾는다든가 집에 계속 있으니까 아버지는 일하러 가면서 답답한 거죠. 야, 앞에 그 앞산에 산책이라도 해라. 이런 집이 지금 제 그 데이터로는 한 40몇만 명. 근데 청년 중에 그 아예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 국력 낭비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세계 10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우남 정신이 우남학에서 배제학으로 배제하기 전 그 청년들의 어떤 기계와 그 다음에 목표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됐으면 해서 이 주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 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지적 기능이라고 DSM-5에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인지 능력에서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표현이 잘 안 되고 쓴다든지 말하는 것이 좀 늦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높이는 이런 부분은 우남 대통령께서는 영어 능력을 발휘하면서 외국에 대한 어떤 그 접촉을 통해서 범위를 넓혀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청년에게는 우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이라고 저희 전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접촉 괜찮으시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이걸 끼고 여러 그 기성세대도 보고 있고 진지하게 학문적인 접근을 하고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공부가 되고 더하기 빼기가 되고 이런 부분을 더 능가할 수 있는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전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우군으로 오신 여러 우리 지원군께서 배제대 학생을 위해서 또는 여러 청년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재능들이라든가 가지고 계신 것들을 저희들에게 힘을 합쳐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네. 계속 넘어갑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우남학으로, 우남연구소로 소장님 계시고 지금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신 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전개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연구소 개설부터 여러분들을 모시는 것까지 프랭카드를 올리는 것까지 그것이 이제 조금 준비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만주벌판을 돌아다니시고 미주를 돌아다니시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던 그 정신이 청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자,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느냐. 물론 자기 전공을 하고 진로를 얻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발달이 있어지는 이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상호간에. 두 번째는 제가 그릿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일본에서 공부했습니다. 석사 박사를 했는데 근성이라고 할까요? 일본말은 곤조라고, 그게 나쁜 의미의 곤조가 아니고 뭔가를 이루려는 어떤 끈기라든가, 물론 인내심도 있습니다만 끈기,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어떤 그 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게 특히 저희들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매일의 루틴한 일상을 이렇게 조금
계속 학습을 해서 좋은 놈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좋은 의미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를 하고 점심은 맛있게 먹고 뭐 오후를 보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근육 또는 신체적인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배제학이니까 학교만 열심히 다니면 굉장히 다리가 튼튼해지는 그런 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신체적인 이런 근육은 주 뒤에 가면 굉장히 좋은 산책로도 있습니다. 저 뒤로 1시간 거리 산책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기 일상에 자기 일과에 굉장히 충실하는 이 자체가 신체적인 근육 또는 신체적인 건강하고 굉장히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어떤 마음의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릿, 끈기라든지 뭔가 이루려고 하고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면 뭐 잠이 오겠습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기성세대의 분들은 다 경험하셨죠? 무슨 목표가 있으면 잠잘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매진하고 돈 열심히 벌고, 그죠?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던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던 그 끈기, 이런 부분을 좀 힘을 모아서 지금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의미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경도 교수님의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경계선진능연구와 청년의 독립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근 리더십센터 상담 교수님이신 추성엽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군의 추성엽입니다. 우리 첫 장면 한 번만 켜드리겠습니다. 첫 장면. 예. 맨 첫 장면 바탕에 제목 나온. 예. 보니까 이제 제 눈에는 다른 거는 잘 안 보이고 청년의 독립인데 저는 우남 청년의 독립 전쟁이 자꾸 보여갖고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거인 위에 올라탄 난장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인 위에 올라탄 난장이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라는 큰 거인 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올라타서 더 큰 세상을 보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고, 상담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라는 거인 위에 아들러가 이제 올라탄 이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아까 우리 배제학당이 한쪽에 아펜젤러 목사님 날개, 한쪽에는 우남 우리 대통령님의 날개를 타고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우남 대통령께서 사실은 아펜젤러 목사님의 어깨에 이게 봐서 아까 이제 언어 쪽으로 이제 영어 쪽으로 해서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또 하나의 이제 거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은 아펜젤러라는 큰 거인이 있는데 우리 이제 우남 박사님은 그 어깨 위에 올라타서 또 하나의 이제 거인이 돼 있는데 그러한 거인들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존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학계에서는 또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아들러를 좀 이렇게 저평가하는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공과가가 있는데 분명하고 과에만 치중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다소 이제 편협적이다. 그래서 시기적절한 가운데 경계선 장애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이제 우남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요 논문은 시기가 적절했다 보고, 프로이드는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개를 키웠는데,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가견이 있다. 한 가족을 잘 통찰해서 지혜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을 그 분야의 인생의 전문가다. 일가견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 가정을 잘 꾸렸고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서 그 분야의 일가견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가견은 뭐냐면, 프로이드가 강아지 이름을 지을 때 소피라고 지었습니다.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한
예, 지혜를 소피. 그래서 내가 치료하는 사람들이 뭐 경계선 장애가 있든 뭐든 장애가 있든 이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겠다. 또 세상이 또 지혜롭게 나가면 좋겠다. 자기도 역시 부족한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싶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아지를 키우셨는데 이름이 이제 해피예요. 해피인데 그 마음속의 철학은 당신이 세우려는 이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국민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행복한 국민. 자기가 영어로 봐서 세상을 막 돌아가서 보니까 어떤 지도자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어떤 지도자들은 불행하게 해주는데 자기는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다짐으로 강아지 이름을 해피라고 지었는데 사람마다 다 있는데 저는 그 불행하게도 저희 강아지 이름을 로또나 토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 강아지 이름을 개명을 좀 해야 되는데 강아지 개명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시의적절한 가운데 어떤 경계선 지능 장애 이런 장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보편 많은 국민의 어깨 위에 이들을 태우고 보다 더 넓은 세계로 봐서 또 거인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조경덕 교수님이 오늘 오늘 앉아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재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신주미 예령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신주미입니다. 조경덕 교수님께서 연구해 주신 이 주제가 특별히 우남학에서 배제학으로 또 그것을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년들과 연결하시는 주제가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것을 주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핫 이슈는 우남학에서 배제학입니다. 근데 실제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정말로 많고요. 저는 이제 청소년들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 또한 대학생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나면서 정말로 경계선 지능의 학생들이 많구나. 실제로 체감하는 수가 정말 1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우리가 교육과 지원을 제대로 할 때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또 저희 학교는 이제 배재대학교인데 이 배재대학교라는 장 속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이들을 위한 어떤 지원들이 될지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연구가 된다면 좁은 소견이지만 우남학에서 배제학을 넘어서 배제학에서 대한민국 청년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일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또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구가 잘 확산되어서 저희 학교에서 이 경계선 지능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 시스템이 잘 마련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참 의미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명실상부하게 우남학을 넘어 배제학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학으로서 의미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전 열린가족상담센터 센터장이시며 배재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인 김순남 겸임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조경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깜짝 놀라는 내용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릿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근력,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근력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오늘 제가 배워갑니다.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상담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 마음의 근력이 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발생을 하고 또 사실은 경계선 진흥과 이 사실은 청년의 독립은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가정 내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실질적으로 범죄율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사회가 나서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심리상담은 지금이 사회가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운암화, 그다음에 배제하기, 이것에 관심 갖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리상담학과에서도 이런 전문가 양성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테마로 더욱더 연구로 발전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주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구를 같이 준비한 이진주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경계선 지능을 연구하면서 이 운암의 정신을 통해 배제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운암 이승만 아카이브의 특징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하겠는데요. 우리 연구소 소장님이시며 배지대학교 학과장님이신 안신 교수님과 운암연구소 연구원인 우리 이삼희 연구원님께서 함께 연구하신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안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작년에 운암연구소를 갖다가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제 상의를 주변에 많이 했는데 동의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우려 섞인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기념 세미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다룬 주제는 운암 이승만 아카이브 특징과 활용 방안 연구입니다. 아직 초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심도 있게 연구는 하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느낀 이제 소회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짧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은 특별한 자료를 특별한 공간에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보았는데 멋있죠? 지금 보이는 사진이 예일대학교에 있는 바이네케라는 이제 아카이브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고서들이라든가 문서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그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이때 선교사라는 것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죠. 그때 우리가 보통 인디안 또는 북미 토착민이라고 하죠. 그분들한테 선교하던 곳에서 쓰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런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있고, 뭐 중국, 뭐 일본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이제 스페셜 컬렉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해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이 기증한 자료들,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던 교수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거든요. 저희 학과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학교도 은퇴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어떤 연구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증하게 되면은 그걸 잘 정리를 해서 후학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요즘은 디지털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분야에 좀 전문가이신 분들에게 좀 토론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민 교육에 또 힘쓰신 분도 우리 김종만 교수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통일학을 이제 연구하고 계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제 김신 교수님도 지금 오고 계십니다.
드라이브 타고 이게 오고 계시는데 너무 맥혀가지고 중간에 KTX로 바깥하고 오신다고 지금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예. 얼마나 시간 맞춰 오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이제 선교 센터에 있는 모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 목사님들에 관련된 자료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뉴저지주에 드루 대학교에도 이제 감리교회 자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연구년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그 박사님께서 거기서 공부하실 때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의 자료들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이승만 박사님 사진 덕에 거기에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건물을 개보수하는데 제가 음으로 양으로 기여를 좀 한 바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도 이제 옌칭 도서관이라고 해서 특히 동아시아 관련된 문서 자료들이 잘 보관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남 아카이브는 이승만 박사와 관련된 자료들로서 대부분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서신들이라든가 임시정부 자료들도 있습니다. 임시정부 당시에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들도 있고요. 또 한국전쟁 자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에 하야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국전쟁을 저희가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요. 또 하야 후에 하와이에서 보냈던 그런 자료들도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료이기 때문에 복간이라고 할까요? 여러 자료, 한 가지 자료들을 갖다가 많게는 뭐 2개, 3개 이렇게 복사를 여러 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997년에 이승만 박사 유가족께서 저희 배재 학당에 우리 배재대학교에도 기증을 하시고 그때 마침 또 연세대학교에도 기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연세대학교에서는 기증자가 많이 나타나면서 뭐 삼성재단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27년 동안 지금 그대로 50박스 정도 되거든요. 그게 도서관에 먼지가 쌓여져 있는 채 계속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작년부터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분명한 것은 25년 전, 정확히 보니까 27년이더라고요. 배재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이승만 박사의 유족이 기증한 그 50박스를 이제 열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1학기, 2학기 지금 대학원 학생들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응원을 잘 해주시면 저희가 단행본이라든가 연구소들을 곧 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암연구소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0년에 임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경덕 교수님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먼데 배재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만 할 줄 알았는데 2021년 9월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함께하자는 조경덕 교수님의 제안을 받고 교원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일이 전혀 없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2년 동안 봉사한 후에 2023년 9월부터는 또 부위원장으로 스카웃 돼가지고 현재 위원장이신 조경덕 교수님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큰 교원 노동조합일 겁니다. 지금 150여 명에 이르는 교수님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빨리 문서 좀 보내달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2023년에 11월 작년이죠. 금요일에 교원 노조 임원진들과 배재학당을 방문해서 이사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사진. 예. 위에 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잘 보입니다. 그때 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10여 년 뭐 배재대학교에 있지만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는데 도서관의 사서분도 처음에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오래 근무한 분들 몇 분이 그 운암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라고 저한테 귀띔을 해주셔가지고 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연구소를 개소도 하였고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제 운암 연구소도 이번에 사실은 배재학당의 이사장님이 좀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좀 도와주신 바도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이게 절차를 받다 보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장소와 교내 연구비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을 꼭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소 받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겠죠.
또 저희가 후원을 많이 받게 된 뭐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내 연구비와 장소를 제공받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운암연구소가 자율연구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 세미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각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은 연구소로 구체화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러 오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지원과 제안,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규정을 마련하면서 어려웠는가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심의 결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연구 자료도 있고 연구자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충족시켜 드린 다음에 결국은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사실은 작년에 우리 지금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김신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운암연구소를 외부에서 펀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하면 되겠다는데 이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마감일을 다 지난 다음에 좀 해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내년에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운암 아카이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봉투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게 박스가 50개 정도 되는데 그 한 박스에서 많을 경우에는 뭐 100개 또는 200개 정도의 봉투 안에 문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보기는 너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함께 협력해서 대충 어떤 문서가 있는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제 학당에서 이제 계시면서 이제 졸업하셨을 때 아시는 것처럼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까? 옥고를 치를 때 아펜젤로 선교사님,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신 아펜젤로 기념관이거든요. 아펜젤로 선교사님께서 이승만 박사의 가족을 돌봐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감사 편지라든가 그런 사본들이 남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좀 제가 부끄럽긴 하지만 일단 공개를 좀 잘 된 부분만 공개를 한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뭐 바닥에 그냥 내버려진 채로 거의 27년 동안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잘 보관은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연구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올해 그래서 저희 운암 아카이브 분석 세미나라는 그런 세미나를 1학기에 개최를 해서 우리 학생들과 매주 화요일 오후에 중앙도서관 4층에 모여서 사서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주 한두 박스씩, 많을 때는 3박스씩 저희가 그 안에 어떤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의 모델은 이미 시작한 1997년에 시작된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최성원 여사의 기증을 또 받고 삼성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그 소장님의 인쇄말을 제가 쿼트를 해놨는데요. 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조금 그 자료집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 자료집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초청 강연 시작할 때는 저희가 조금 그 강연집을 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지금 오전에 또 프린트해서 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 미공개 문서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있는 이승만 연구원에 없는 자료도 저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토론해 주실 우리 AI 소프트 대학교의 김진홍 부학장님 도착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우리 브레인이라고 하죠. 저희 조경덕 교수님하고 제 연구도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통일학, 북한학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실 우리 김신 박사님도 도착하셨습니다. 앞으로 외부 연구비를 수주해서 후원자나 기증자를 좀 확대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소장한 아카이브 자료는 물론 대전 지역의 이승만 관련 단체들 오늘 많이 오셨어요. 축하해 주시러 많이 오셨고 물심장려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책이 또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승만 관련 자료를 찾을 때 좀 좋은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책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늘 뭐 구입하셔도 좋고 한번 이런 책들이 있구나 한번 이렇게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지역사회에 협력해서 연구와 교육의 활동에 연구소가 메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에 대한 분석, 분류, 출판을 10년 넘게 장기 호흡을 가져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1997년도, 27년 전에 시작했지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다 더 나은 연구를 하도록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승만 연구소는 앞으로 신진학자 육성,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한 또 심리상담학과, 또 우리 상담심리치료학회에서 오신 많은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운암과 관련된 활동들을 기성세대들이 많이 하셨어요. 맞죠? 근데 이제 그 모든 단체에서의 바람은 좀 더 젊은 세대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조경덕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이승만 운암이 그렸던 그런 독립정신이 우리 청년의 독립정신으로 좀 그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진학자 육성과 그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예. 5월 16일 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우리 임원분들과 한번 만나서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9월이나 10월에는 꼭 이승만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하자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늘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연휴고 그래가지고 모이진 못했지만은 저희가 이번 학기에도 그 다문화복지 세미나라는 그런 명칭을 통해도 우리가 운암 아카이브를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경희대학교의 김종만 교수님은 또 신학, 종교학, 한국사 등 다채로운 이력과 폭넓은 연구 역량을 지닌 연구자이십니다. 앞으로 운암 아카이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구와 교육 자료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 등 세계의 여러 어느 곳이라든지 그 배재대학교의 이 운암 연구소의 아카브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그 데이터학을 전공하신 저희 김진홍 우리 교수님 모셨는데 이분도 교원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작업도 진행하고자 하는데 물론 전체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외부에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대종, 세종 지역은 물론 한국과 세계에서 운암학 또는 운암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나 시민분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학을 하신 우리 김 교수님도 모시게 되었고요. 앞으로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가벼운 또는 지금까지 소회를 담은 이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실 텐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한국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운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운암 연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귀중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토론을 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운암 이승만 아카이브 특징과 활용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은 우리 경희대학교 김종만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종만입니다. 조경덕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또 여러 교수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토론을 너무 이제 그 내공이 깊으셔가지고 발표와 토론이 너무 간단하게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빨리 끝나는 게 이제 제일 내공이 깊고 좋은 강의고 설교인데 저는 오늘 하는 세미나가 이제 학회 예,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저는 이렇게 원고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좀 가볍게 읽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암연구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격이 미천한 제가 운암연구소 초대 소장님이신 안친 교수님과 이삼희 연구원님의 귀한 연구 발표의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토론은 학문적 담론을 논하기에 앞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표문의 콘텐츠가 아닌 발표자의 연구 프로필에 대한 접근, 즉 제가 소장님을 알게 된 2014년 이후 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안신 교수님은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대 학부 종교학과를 최고 우등생으로 졸업하셨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교와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종교학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학적 견식을 두루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소장님은 한국 종교학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 업적을 가진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제까지 KRI에 검색된 데이터를 보면 소장님의 논문은 인문학 85편, 사회과학 8편으로 총 93편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학은 57편, 기독교 신학 17편, 기타 인문학 6편, 철학 3편, 인문학 2편, 교역학 2편, 기타 사회과학 1편입니다. 주목할 점은 연도별 논문 수입입니다. 2006년 1편, 2007년 4편, 2008년 14편, 2009년 10편, 2010년 11편, 2011년 6편, 2012년 6편, 2013년 8편, 2014년 8편, 2015년 2편, 2016년 1편, 2017년 1편, 2018년 2편, 2019년 5편, 2020년 3편, 2021년 3편, 2022년 3편, 2023년 4편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배재대학교 전임교수로 부임하기 전까지 논문 평균은 연 8편이고 전임 부임 이후 평균은 연 4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 결과는 저를 비롯한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대개 한국 대학의 연구 생태계의 경우 전임 전후의 연구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특히 전임이 되고 나면 연구 실적이 급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장님의 연구 타임라인을 분석해보면 비록 전임 전과 후는 2배의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전임 이전에는 1년에 8편, 전임이 된 후에도 1년에 4편이나 논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 분야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한국 학계의 일반적 연구 관행을 뛰어넘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며 임용 여부를 떠나 진정한 연구자이며 학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점에서 소장님의 연구 업적은 한국 종교학계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에서도 신선한 시사점을 주고 있고 많은 학자들에게 성찰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이나 집필된 책들의 면면을 보면 종교학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넓은 종교학의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여 연구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종교학 분야에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디에도 이렇게 풍성한 연구를 하신 분은 없을 정도로 손에 꼽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장님은 사회복지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박사과정을 수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연수와 TV 강연에도 수차례 참여하여 종교와 종교학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의 저변을 확장하고 대중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제가 아는 한 국내외 학회와 세미나 등에 가장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소장님이 근대 학문의 변방으로 여겨지는 한국이 아니라 라틴 게르만 문명권의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면 아마도 세계 종교학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2025년 3월 26일은 우남 이성만 박사 탄생 1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0주년의 1년에 앞서 오늘 진행되는 우남연구소 개소식은 한국 학계에서 선도적인 연구 업적을 가진 안신 교수님이 초대 연구소장으로 취임되었다는 점에서 우남학계에 또 다른 이정표를 마련하는 매우 유의미한 행사라고 사료됩니다. 오늘의 토론은 안신 교수님 개인에 대한 예찬이 아니라 연구소의 장은 학문과 연구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대로 묻고
배우는 것에 대해 갈고 닦고 궁구하는 진정성을 지닌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소 개소와 그 인물의 적합성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운암연구소가 운암연구를 통해 한국학의 새로운 비약을 창조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토론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AISW 중심대학 사업단 부학장님이시고 저희 배재대학교 교수님이 김진홍 교수님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배재대학교 AI 소프트웨어 공학부에 지금 현재 재직 중인 김진홍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김종환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회가 참 깊습니다. 특히 이번 운암연구소의 이 첫 개소에 해당되는 이 안신 소장님의 이 부분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아카이브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디지털화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이 문서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서화에 해당되는 이런 아카이브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이 문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더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디지털 아카이브가 되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 외부로 표현되는 그런 하나의 형태들 또는 PDF와 같은 이런 파일의 형태들을 가지고서 해당되는 저장 매체 그리고 인터넷에 해당되는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아카이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이북이라는 거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하는 어떤 전자에 해당되는 책에 해당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북 안에는 다양한 어떤 이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장형에 해당되는 이 아카이브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해당되는 서고에 가게 되면 대부분 다 북에 해당되는 형태로 다 서고에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승만에 해당되는 이 여러 기록들은 과거 1대부터 3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당시에 취임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당되는 문헌 자료들이 연세대학뿐만 아니라 배재대학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산재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모아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 도서관에 해당되는 형태, 그런 형태들이 이북에 해당되는 책처럼 이렇게 잘 정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도서관형, 책장형 아카이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국립공주에 있는 박물관에 해당되는 사례가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국립공주박물관에는
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해당되는 형태를 이 인터넷 이 사이트에서 잘 이렇게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해당되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 디지털 아카이브로 표현된 검색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 전자 매체에 해당되는 형태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외부 아카이브에 해당되는 이런 검색의 형태를 가지고서 이 잘 정형화된 어떤 하나의 사이트로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 아카이브에 해당되는 것을 상세적으로 보면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자료를 가지고서 이미지 검색에 해당되는 형태로 이렇게 두었고요. 사실 이 이승만 대통령이 첫 취임부터 시작해서 이 기록되어 있는 흑백 사진에 해당되는 것이 이미 이 행안부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이미 이 자료에 해당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이 운암연구소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형태, 이 디지털에 해당되는 어떤 이 책장형이든 이런 사이트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 해당되는 부분과도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이 매체별로 수행하는 이런 검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매체에 해당되는 타입은 크게 5가지에 해당되는 타입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문헌에 해당되는 타입뿐만 아니라 이 해당되는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이나 또는 음성이나 실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면서 취임에 해당되는 그런 레코딩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검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유품이나 전시에 해당되는 스토리텔링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배재대학교는 이 배재학당으로부터 굉장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남의 이승만에 해당되는 이런 기념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연구소에 해당되는 출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이 후대에 남길 하나의 이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아카이브에 해당되는 소개나 외부 자료에 해당되는 이런 제공적인 이런 외부 포털에 해당되는 연계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5가지에 해당되는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남 이승만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해서 배재대학교에 해당되는 이 우남연구소는 이 아카이브에 산재되어 있는 아카이브의 자료를 이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을 시키고요. 그 변환된 디지털을 가지고서 우리 안신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 우남연구소의 컨텐츠 허브를 그래서 여러 이 해당되는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축을 함으로써 다양한 아카이비스트에 해당되는 큐레이션의 어떤 콘텐츠가 이렇게 생성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남연구소에 해당되는 이 기록관에 있어서는 크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3가지에 해당되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위한 우리 김종만 교수님과 같은 이런 분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전문가 이외에도 여러 이 우남 이승만을 위해서 이 관심 있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전문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잘 이 정형화된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여러분들이 휴대폰이건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포털을 활용하건 검색에 해당되는 엔진처럼 이렇게 우남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해당되는 이런 이 컨텐츠 중심의 사이트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홍보를 위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이 전 국민들이 이 이승만 대통령에 해당되는 이 기록에 해당되는 이 정보를 인터넷을 활용한 웹에서 보건 또는 이 컴퓨터에서 보건 이런 양방향에 해당되는 어떤 시스템화 또는
이런 앱에 해당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제 외부 포털 연계 서비스에 해당되는 운영,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행안부의 대통령 기록관에서 제가 살펴본 바 이승만 대통령이 제1대부터 3대까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던 취임사부터 모든 문헌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기록되어진 데이터들에 해당되는 부분은 PDF와 같은 그런 하나의 문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는 음성 파일에 해당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연세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운암연구소에서 그런 외부 연계에 해당되는 이 포털 사이트와 같이 연계하면 좀 더 내실 있고 풍성한 그런 연구소의 어떤 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뭐 짧게나마 이렇게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저기 옆에 보시면은 이 로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운암연구소의 앞에 있는 이 자음을 따서 저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 웃는 안경을 끼고 웃는 얼굴에 해당되는 심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만들어 봤고요. 물론 이제 저게 어떤 아이덴티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 안경을 끼고 웃는 얼굴의 저 모습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해당되는 그런 표현의 심볼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그러셨고요. 또 이 김종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이 운암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중부대 지역을 대표하는 배재대학교 운암연구소로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꿈꾸는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아이콘도 잘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신 김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 기록실에 보면 정책 기록, 연설문, 지시사항, 일정, 편지, 사진, 동영상, 해외 순방 아주 독특하게 이 카테고라이즈를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만남 이렇게 주제별로 섹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 기록관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그 합동 조인된 그런 학술대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 들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연구소 설치가 이제 개원이 되는 그러한 시점에 주임해서 좀 현재 그 상황을 조금 제가 분석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조금 불리한 면도 있는데요. 하나는 운암 인물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쟁점화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 약간 그 과잉 현상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인연 대립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인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자와 우를 구분짓는 그러한 기준, 준거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가 중시하는 건 뭐냐면 학술적인 관심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아카이브 오늘도 이 논의 자체가 아카이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운암을 논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그게 또 이 이념적으로는 어느 쪽에서는 어느 한쪽에서는 아주 그 동의를 얻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서 비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양쪽을 다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가능하면 이념적 그런 그 갈등이 아주 첨예화된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대학으로서 우리 연구기관은 학술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리고 아카이브를 통한 연구를 하게 되면 누구도 논박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구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연구. 그래서 기존의 연세대학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연구가 저도 이제 그 몇 권을 이제 좀 읽어봤는데 이한범 교수님 쓰신 것도 제가 보고 다 봤는데 상당히 양질입니다. 잘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 연구가 지속성이 없고 잘 되다가 중단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앞으로 해나가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아카이브를 통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른 퍼스펙티브들, 다른 주제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문화과 기독교의 문제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신학자들은 별로 그렇게 논하지 않고 있고 정치학자들이 논하다 보니까 기독교적 담론을 잘 못 담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운암과 또 국제정치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운암은 그때 당시에 그 국제 정치를 다 일관했던 아주 그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항상 그 운암을 그 책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뭐 여기 종교가 또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해해 주시 들어주시면 저는 이런 생각,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분을 이 자리에 왜 여기다가 두셨을까? 제가 그거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이게. 그 미국의 상원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겠으며 그 신생공화국에서 그 미국의 정계와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한국에 그 파견되어 있었던 하지 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거든요. 저희한테 그리고 하지 중장이 그때 입법했던 그 사안들도 공식 문서로 저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희 개성을 하고 그걸 저희들이 공식 문서로 지금도 정부 공식 문서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익히 다 아시겠지만 하지 중장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제 정치 학자로 아니 국제 정치가로서의 운암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또 제가 첨언한다면 조금 잊혀져 있는 사건인데요. 그 방공포로 그 석방 사건은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리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인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뭐 좌우 이런 이념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하에서 그 미국이 원조를 받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방공포로를 석방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 이게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운암의 정치적인 과업은 평가할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오도 있겠죠. 근데 뭐 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 저희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 쓸데없는 과잉된 그런 잉여된 그런 이념 논쟁에 저희가 휩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의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적 한계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양질의 연구 결과가 생산이 되면 지역적인 한계는 자연스럽게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리고 1년의 기획, 3년의 계획,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연구 주제를 갖고 꾸준히 해나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니 해도 연구 인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교수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연구 인력들을 좀 확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충분히 뭐 연구비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뭐 여기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연구소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힘이 연약하지만 이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전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 계속 연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좀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 그 연구비를 따면서 연구를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연구소가 성과가 있고 성공했느냐 안 했냐는 이승만을 딱 얘기를 했을 때 배지대학교 일단 배지대학교 아카이브를 배지대학교 나온 논문을 찾아봐야 되고 거기서 나온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학술지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학술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 학술지가 있다라는 거는 연구소의 어떤 그 그레이드라든지 그다음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산발적으로 정리되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무궁무진합니다. 이승만의 연구는. 6.1준의 연구는 뭐 진행되고 있으면 이승만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저는 근대인으로서의 그 이승만도 연구해볼 만 하거든요. 당시에. 왜 이분이 신학을 하지 않고 정치학을 선택했으며 왜 프린스턴 대학에서 논문을 써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논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논문들, 국내에서 분석한 논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막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본질적인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너무 미진하다. 그래서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그런 연구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지역적 한계도 넘게 될 거고요. 아마 연구 중심기관으로, 그리고 운암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한국과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논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운암연구소 연구원인 이삼희 선생님께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 눈에는 희망만 보였습니다. 학생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꿈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앞으로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라 확신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학생과 연구원들이 매주 화요일 날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 먼지 묻은 봉투를 만져본 자로서 그 먼지가 솜사탕같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감사하고, 자, 지금까지 이제 모두 발표와 토론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연구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운암연구소가 배제학당의 근원이 뿌리인 배제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며 글로컬 대학의 선두주자로 앞장서는데 견인차가 되기를 소망하며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